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방송으로 보내드리는 특집 인터뷰입니다. 어제 여러분들이 깜짝 놀랄 만한 사건이 터졌기 때문입니다. 소나무당 송영길 대표가 옥중에서 단식 투쟁을 시작했습니다. 국민으로서 가지는 참정권을 최소한 보장해줘야 하는데 보석 신청을 법원이 최종적으로 기각함으로써 이것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그리고 단식 투쟁을 시작했습니다. 아직까지 바깥으로 여러 소식들이 나오고 있지 않지만 이것이 앞으로 미칠 총선 전국에서의 파장, 특히 비례대표 득표율과 광주와 목포에서 소나무당의 선정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송영길 대표가 지금 현재 옥중 단식으로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론조사 결과도 하나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언론으로부터 소외를 받고 있던 소나무당에 대한 여론조사인데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많이 지지율을 받고 있다. 그 결과는 공식적으로 발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수는 없지만 소나무당이 약진하고 있고 곧 선전하면서 돌풍을 일으킬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송영길 대표의 단식을 통해서 과연 앞으로 총선 막바지 전국이 어떻게 펼쳐질지 여러분들과 함께 얘기 나누어 보겠습니다. 오늘 출연하신 분은 아주 특별한 분들입니다. 노영희 변호사는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실 테고요. 송영길 후보를 대신해서 광주 서갑 지역구에서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 아들과 딸을 방송사상 최초로 직접 초대해서 이분들의 목소리를 여러분들께 들려드리겠습니다. 아버지가 해야 할 일을 아들과 딸이 나서고 배우자가 나서서 목숨 걸고 선거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선택이 무엇이든 간에 이런 상황을 만들어 놓고 있는 대한민국 정치 현실에서 아들과 딸이 아버지를 대신해서 선거운동 하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지지 여부를 떠나서 최소한 공유의 필요가 있다고 스픽스는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어렵게 광주에서 직접 서울 스튜디오로 모시고 왜 이들은 아버지를 대신해서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지, 광주의 민심은 또한 무엇인지, 그리고 소나무당이 과연 이번 총선에서 어느 정도 득표를 할 수 있을지 노영희 변호사와 함께 분석하면서 여러분들에게 귀한 시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세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제가 소개를 좀 해드려야 되겠는데, 자, 송영길 대표와 배우자가 남영신, 네. 이제 배우자분이 남영신 님이시고 지금 이제 큰 따님이시죠. 맞습니다. 조남이 송현주입니다. 송현주 님이시고 그리고 아드님이 송주환입니다. 예, 자 송현주 님과 송주환 님이 나오셨는데 호칭은 노영희 변호사 저희들이 현주 님과 주환 님으로 이렇게 부르겠습니다. 나이가 지금 몇 살이죠? 우리 나이로? 91년생 34살입니다. 34살이고 우리 주환 씨는 어때요? 저는 95년생 30살입니다. 자, 30살, 34살 딸과 30살 아들이 엄마, 아빠와 함께 선거운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없는 빈자리에서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데, 자, 이제 오늘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지금 현재 550분 정도 들어와서 방송을 시청하고 계신데요. 오늘은 이제 아버지의 아들로서, 아버지의 딸로서 또한 젊은이로서 이런 이번 총선을 대하는 유권자로서 본인의 의견을 좀 여러 가지로 충분하게 또 이해가 되도록 설명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방송 처음 나오셨는데 긴장되진 않습니까? 됩니다. 아, 긴장돼요? 네. 어떻습니까? 예, 아무래도 이 긴박한 일정 속에서 귀한 자리를 마련해 주신 만큼 긴장도 많이 되지만 기대도 많이 됩니다. 예, 말씀하실 때 조금 빠른 속도로 하면 좋고요. 네. 조금 더 목소리를 높여서 하시면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이 듣기도 이해하기도 더 쉽다 이렇게 합니다. 자, 노영희 변호사께 먼저 질문을 드리면 지금 현재 송영길 대표가 옥중에서 단식을 하고 있다. 이것은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야 합니까? 사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확정 판결 나기 전까지 본인이 업으로 삼고 있는 직업에 충실할 필요가 있고 권리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예컨대 송영길 대표의 가장 큰 특징은 정치를 그렇게 오래 하면서도 되게 청렴결백하게 살았다는 것이었습니다. 변호사였고요. 그 당시. 국회의원을 5번이나 했고요. 인천시장까지 했어요. 이 정도 스펙이라면
강남에 집 한 채 있는 건 뭐 당연한 거다라고 느끼실 분들이 많아요. 하물며 저 같은 듣보잡도 집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인천에 25평 아파트 전세로 살고 계셨다는 거예요.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분들은 결혼할 때 우리 돈의 노예가 되지 말자. 다른 사람에게 기부하고 베풀고 살자. 우리는 우리들의 정도를 걷자. 이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키면서 살기 위해서 그랬다는 것이고 실제 벌은 돈의 25% 이상을 계속해서 기부해왔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분이 아이러니하게도 정치 자금을 받았다, 뇌물을 받았다라는 혐의로 지금 구속이 되어 있는 겁니다. 너무 지나치게 상식적이지가 않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정말로 돈이 필요했으면 그냥 본인이 쓸 수 있는 번 돈 그거 가지고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청렴 결백하게 살았던 바로 그 사람에게 덮어씌운 죄명이 만약에 정치자금법 위반이다, 뇌물수수다 이런 것이었다면 누가 보더라도 납득할 만한 정말 그럴 만한 사정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특히 확정 판결이 나기까지는 철저하게 무죄 추정의 원칙을 적용해서 본인이 주장한 내용을 들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을 전혀 들어주지 않고 별건으로 이 송 대표를 구속했고 특히 송 대표가 이 정권에 대해서 대항하고 윤석열 대통령을 고발하고 나자마자 바로 이런 식의 압수수색이 벌어졌고 구속이라고 하는 초유의 사태가 일어났다는 점에서 사실은 상당히 우리는 좀 이상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그렇다면 떳떳하게 싸울 수 있도록 내 정치인으로서의 마지막을 다할 수 있도록 이번에 총선에 나가서 선거운동 조금이라도 할 수 있게 좀 도와달라. 내가 당신들이 우려하는 증거인멸 문제는 내가 다 해결하겠다. 내가 시민 4,400명과 함께 약속하겠다. 이런 얘기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재판부가 어차피 풀어줘야 되긴 맞는데 왜냐하면 구속을 6개월밖에 못하니까 어차피 당신을 풀어줘야 되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검찰이 주장하는 것처럼 증거인멸할까 봐 걱정됩니다. 이래놓고는 끝까지 안 풀어줬다는 거죠. 그래놓고 결과적으로는 법적으로 이 선거운동 할 수 있는 날을 지나서 전격적으로 이 보석시청을 기각을 했어요. 너무 원통하고 속상한 나머지 송영길 대표가 충격에 빠져가지고 1일날 있었던 재판에 불출석을 했더니 충분히 이해한다. 너 그럴만하다. 또 재판부가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뭐 병 주고 약 주는 것도 아니고 매우 기분이 나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송 대표는 그렇게 하지 마라. 이거는 재판부하고 싸우는 게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저희 보고 그냥 좀 참고 넘어가라 했는데 결과적으로 이런 식으로 하다가는 안 되겠다 생각이 우리가 했고요. 적극적으로 그렇게 하지 마시고 우리가 저항한다는 걸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송 대표가 어제부터 옥중에서 단식을 시작했고 이 불이한 재판을 못하겠다고 거부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오늘 재판부가 나는 재판 준비를 미리 와서 하는데 변호사들까지 안 올 줄 몰랐다. 이러면서 총선 이후에 재판하겠다고 합니다. 그럼 뭡니까 도대체? 총선 이후에 재판해도 되는 거였잖아요. 그러면 결론은. 네. 근데 왜 안 내보내줍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런 전체적인 모든 것을 생각해 본다면 이거는 오로지 하나밖에 없다. 실질적으로 송 대표가 나가서 뭔가 이 선거를 통해서 해볼 만한 것을 아예 차단하려고 이렇게 한 것밖에 안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저희 뭐 비례대표는 뿐만 아니라 모든 관계자들이 이 점에 대해서 불이한 것을 한 거 하고 현실적으로 저희들도 좀 적극적으로 앞으로는 대처하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송 대표가 나와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이 폭발력이 너무 클 것이기 때문에 정치적 고려, 판단 때문에 아예 배제시켜버리자. 이것이 작동한 것인지 아니면 판사의 말대로 증거인멸 우려가 있기 때문에 내보내면 안 된다? 그럼 증거인멸이라는 건 결국 증거를 숨기는 거고 도주를 한다든지 이랬는데 이 부분은 전혀 그럴 의사가 없다고 출마자부터 또 주변 사회 원로 그리고 심지어는 4,400명의 시민들까지도 내가 보증서고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책임지겠다고 했는데 재판부가 풀어주지 않는다. 이 재판부가 과연 어떤 기준으로 판단했는지 정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사법 신뢰를 어디까지 인정해야 하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자유롭게 풀어주고 선거운동하고 그 결과는 민심의 결과인데 받아들이면 될 건데 왜 민심이 무엇이 될까 싶어서 걱정이 된 나머지 풀어주지 않는다. 그래서 당신은 그냥 옥에 갇힌 상태에서 선거운동을 하든 말든 알아서 하라. 이게 대한민국이 정상적으로 가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구에 가서 선거운동을 해야 되잖아요. 제가 이제 먼저 송현주님께 좀 여쭤볼게요. 네. 자, 지역구에서는 아버지가 풀리기를 상당히 기대하고 강주 서갑에 있는 지역구 주민들은 유권자들은 상당히 기대를 많이 했죠. 기대를 많이 하기도 하고 이제 보석 신청이 되지 않았을 때 시민분들이 굉장히 안타까워하셨어요. 네. 네, 안 됐지, 뭐 됐지, 뭐 이렇게 물어보면서
자, 그랬는데 지금 이제 기각되고 난 뒤에 네네네. 지금 시민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그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좀 분개하는 입장이고 예. 이렇게까지 할 일인가라고 예. 많이 얘기하시는 중입니다. 자, 그러면 집에 이제 맏딸로서 지금 선거운동 본인이 어떻게 하세요? 광주 서갑 지역구에서. 일단 내 사무실에 좀 양해를 구하고 예. 내년 휴가까지 다 전부 끌어서 지금 쓰고 내려와 지금 있습니다. 직장 생활하는 중에 네. 휴직 상태에서 이제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는 네. 거고요. 휴가를 내고 네. 휴가를 내고 하고 네네네. 있고. 그래서 이제 선거운동을 주로 어떤 식으로 하면 본인이 직접 유세차에 올라타서 이제 네. 명함 나눠주고 지지 호소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큰 루트는 이제 오전에 출근길 인사를 드리는데요. 예. 광주시 같은 경우에는 도보로 이동하시는 분들보다 차 통행량이 굉장히 많아요. 예. 그래서 유세차에 올라타서 손을 흔들고 신호 바뀔 때마다 인사드리는 식으로 아침을 시작하고요. 예. 그 다음에 오전부터 이제 오후 시간대는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 예. 행사 또 상가 하나하나 돌아다니면서 명함 하나씩 드리면서 이 상황을 설명드리고 후보가 예. 나왔음을 알리고 이런 식으로 선거운동 진행하고 반응은 있습니다. 어떤가요? 직접 이제 따님으로서 이렇게 네. 선거운동을 하면. 반응은 사실 놀라우리 많지 응원을 많이 해주셨어요. 예. 굉장히 이제 동생이랑 둘이 후보 대신해서 명함을 드립니다라고 말씀드릴 때 애틋해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시고 그러기에 더욱 응원한다, 지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는 분들 굉장히 많았습니다. 자, 이런 선거운동 내용은 아버지가 매일 옥중에서도 알고는 있습니까? 네, 저희도 몸이 정말 여의치 않은데요, 시간이 정말 여의치 않은데 틈틈이 편지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편지로 말씀드리고 네. 있다. 자, 아드님은 어떻게 지금 선거운동 하세요? 이제 어머니와 누나는 주로 시민분들을 직접 만나는 편이고 저도 예. 평소에는 그 일정에 동참을 하지만 예. 이제 방송사의 언론 인터뷰 등등이 잡히면 제가 가장 앞장서서 언론에 노출을 맡고 있습니다. 예. 지금 이제 방송을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제작진께 부탁을 좀 드리면 우리 송주환님과 송현주님이 이야기를 할 때는 밑에 자막으로 이름을 좀 내주시면 아마 오늘 이 방송이 지금 현재 동시 접속자가 2,100명에 이르고 있고요. 슈퍼챗을 보내주시면서 소나무당 응원해 주시는 분들도 많고요. 덕님이나 그리고 블루님, 그리고 모아님, 그리고 이제 백두산님께서도 광주 시민 여러분 송영길 후보를 품어주십시오 이런 말씀. 그리고 아들 따님 정말 고생 많다는 댓글이 동시다발적으로 많이 들어와서 일일이 소개를 못 시켜드리고 있는데요. 아마 이제 이 정도로 열기가 있다면 저희들이 특집 방송으로 예고 없이 실시간 방송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하는데도 2,000분 이상 들어와서 본다는 건 아마 오늘 저녁에 해외에서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볼 것이고 여러분들과 생각이 좀 다를 수도 있고요. 또 지지 후보가 다를 수도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민주주의 사회에서 다양한 의견을 들어보고 최종 판단을 할 수 있는 기회는 줘야 하는데 송 후보와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 판사든 또는 정치권이든 심지어는 언론까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상하리만큼 원천 봉쇄를 하고 있다. 그래서 스픽스가 사회적 약자, 소수자, 소수정당,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도록 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핵심인데 이것이 안 되는 것은 우리라도 나서서 국민 여러분께 소상하게 알려드려야 한다. 최종 판단은 국민들이 할 것이다. 이제 이런 생각 때문에 방송을 기획하고 진행하는 것이니 여러분들 이런 내용 아시고 편하게 방송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송주환님한테 하나 더 좀 질문을 하면 그런 식으로 이제 어머니 누나하고 이렇게 선거운동을 하면서 본인이 굉장히 어렵고 힘들고 이런 걸 느끼시잖아요. 네. 아버지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도 사실 아시겠죠. 네. 거기다가 아버지가 뭐 제대로 돈을 벌어서 집에 갖다 줘서 정말로 이제 뭐 풍족하게 이렇게 살아왔던 것도 아니고 현장에서 직접 정치인의 아들로서 또는 이제 정치인처럼 지금 활동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어떤 생각이 좀 들어요? 정치란 무엇이다? 선거운동이란 무엇이다? 이런 거 어떤 생각이 들어요? 네. 제가 이렇게까지 선거운동에 전면에 나서서 아버지를 도와본 적은 처음입니다. 후보 네. 없는 선거는 처음이니까요. 그래서 생각보다 아버지께서 정말 많이 힘드셨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안에서는 내색을 많이 안 하시고 항상 따뜻한 아버지로서 저희들을 챙겨주셨거든요. 그래서 새삼 아버지가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말씀해 주셨듯이 아버지께서 무력이 많이 없으시잖아요. 만약에 아버지가 돈을 써가면서 생활해 왔다면 아버지가 부재 중일 때 이렇게 많은 시민분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지 못했을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아버지의 순수한 뜻과 열정에 많은 시민분들이 공감을 해주셔서 비록 아버지가 부재 중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저희 가족들을 응원해 주시는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자, 조금 전에 이제 사진이 있었는데 아드님과 따님 그리고 송영길 후보가
아까 민주당 이제 그 옷을 입고 있었는데 그 사진 잠깐만 보여주시겠습니까? 저게 어떤 장면이죠? 조금 전에 장면 보셨습니까? 아니요, 못 봤습니다. 자, 아니 이거 말고요. 이제 앞쪽에 송영길 후보와 그 송주환님과 송현주님이 같이 세 사람이 서 있는 사진이 있습니다. 자, 그 앞쪽으로 좀 돌아가면 됩니다. 예, 운동장 같은 데서 찍었던 사진이 있던데, 이거는 이제 남행신 여사님하고 같이 이제 했던 거고, 네. 민주당의 이렇게 뭐라 그럽니까, 점퍼. 이제 이 사진입니다. 예. 자, 저게 어떤 사진입니까? 서울시장 후보로 나왔을 때인가요? 네, 맞습니다. 서울시장 선거 운동 당시 사진이고요. 당시 아마 마라톤 행사가 있어서 예. 저희 아버지와 누나와 제가 함께 인사를 드리고 있는 장면 같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이제 광주 이야기로 좀 돌아가서 그 송현주님께 좀 여쭤보면, 자, 정치라는 것은 엄연한 현실이어서 지역구는 특히 민주당의 텃밭인 광주 서갑에서 당선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열심히 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뭐 응원도 해주고 지지도 해주겠지만, 자, 당선 가능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셨어요? 어떻습니까? 아버지가 없는 선거운동에서 아버지는 당선될 수 있다 없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무조건 당선을 해야 된다는 목적만 바라보고 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예, 대답을 굉장히 간단하게 하시니까 제가 질문을 길게 하는데, 지금 이제 광주 같은 경우에 이제 민심이 전체적으로 어떻다? 노희 변호사, 지금 현재 소나무당이 출발이 워낙 늦었고, 송영길 후보도 지역구 결정과 출마 선언까지 매우 짧은 시간에 다 결정을 했는데, 광주 쪽의 전반적인 소나무당에 대한 민심, 여론 이런 것들은 어떻습니까? 사실 제가 처음부터 이 창당부터 관여했으면 모든 것을 소상하게 정확히 알았을 텐데 저도 이미 당이 만들어진 상태에서 도와달라는 요청을 받고 한참 동안 고민하다 들어왔기 때문에 사실 내용을 정확히 알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제가 알고 있는 한에서는 3번, 4번 엎어졌다는 거예요. 이미. 왜냐하면 돈이 없어서 그랬다는 거예요. 당을 만들기 위해서는 조직이 필요하고 조직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제 관리해야 되고 사람들은 다 모든 것에 다 돈이 필요한데 돈이 없다 보니까 또 그리고 대표가 사실은 옥에 들어가 있다 보니까 메시지를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통로도 없었었고 그러다 보니까 남한테 패를 끼치면 안 된다. 이 주의가 이 집 식구들이 매우 강한 것 같아요. 네. 그러면서 내가 혹시라도 옥중에 있는 이 아버지를 대신해서 우리 식구들이 창당을 해서 남들에게 민폐 끼치거나 그들로부터 후원금 받았거나 펀드 받은 것을 돌려주지 못하면 정말 끝장이다. 이 생각으로 이분들이 창당 못하겠는데요? 관둬야 되겠는데 이렇게 해서 3번인가를 엎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간이 사실은 다 갔어요. 원래는 그 전에 창당한다고 처음에 이제 대표가 밖에 나와서 창당한다고 했을 때 리얼미터가 거기서 조사한 게 있었었는데 그 당시에 이준석 개혁신당이 창당한다 만다 할 때였어요. 네. 그때 같이 만약에 창당했으면 이렇게 되지 않았을 것 같은데 그때 지지율이 15.9%인가가 나왔었다는 겁니다. 이준석 개혁신당이 16.7%가 나왔고 차이가 없었지 않습니까? 그랬는데 책임감이 너무 강하신 이분들이 때를 많이 놓치고 결과적으로는 한다 안 한다 하다가 떠밀려가지고 사실은 창당을 하게끔 됐어요. 그러니까 이미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는 한 달이나 이미 늦었고 정치판에서 한 달은 엄청난 거거든요. 그 사이에 조국신당이 이제 나가게 됐고 조국혁신당은 타이밍을 제일 기가 막히게 잘 잡았던 게 민주당이 내부 공천 문제 때문에 한참 시끄럽고 한참 공격을 받을 때 딱 나왔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두들 이렇게 시끄러운 와중에는 조국혁신당이 답인가 보다. 또 조국은 그동안에 윤석열 대통령과 그 일당들로부터 얼마나 가족이 다 도륙될 정도로 많이 힘들게 살았는가. 우리는 부채감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번에 도와주자. 이런 마음이 많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히려 생각해보면 지금 현재 가장 큰 희생을 치르고 있고 가장 도와주는데도 불구하고 외면당하고 있는 게 바로 이 소나무당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송영길 대표는 사실 그런 논리를 가자면 더 많이 원래 지지가 있었어야 돼요. 그런데 네. 타이밍을 놓치고 대표가 얼굴이 안 보이다 보니까 사람들로부터 멀어지게 되고 이제 이런 와중까지 이제 왔어요. 그래서 제가 광주에 물어봤어요. 도대체 당신들은 소나무당이 무슨 당이고 이 당을 왜 찍어야 되는지 아십니까? 이 당에 대한 지지도가 있습니까? 그러면 광주에서마저도 송영길 따로 소나무당 따로로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송영길이 만든 당이 소나무당이라는 걸 잘 모르고 네. 그냥 소나무당 못 보던 당인데 우리는 그냥 부채감을 가지고 있던 조국혁신당을 찍어줘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고 송영길 대표 얘기 나면 송영길 대표 훌륭하지 여기까지만 원래 끝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되면 안 되거든요. 송영길과 소나무를 엮어야 되는 것이고 실제 이분이 왜 이렇게 됐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송영길 대표는 지난 서울시장 나올 때 사실 나오고 싶어서 나온 게 아니에요.
나갈 사람이 없었고 나가면 무조건 진다. 오세훈하고 싸워봤자 안 된다. 이 분위기가 되게 강할 때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물로서 당대표였던 사람으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나왔어요. 나오면서 이제 결국 그 지역구는 이제 이재명 대표가 대선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가지게 된 상황이 되었지만 어쨌든 거기까지는 되게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시장 떨어졌죠. 그다음에 이제 그 대선 하면서 현실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망치 타로도 당하면서 별박을 다 했죠. 그러다가 나 이제 안 되겠다 해가지고 결국에는 좀 절치부심하자 해서 프랑스로 갔잖아요. 그런데 하필이면 그때 돈봉투 사건이 막 시끄럽게 터지면서 한국에서 SOS 요청이 옵니다. 좀 들어와 달라. 이거 좀 해결해 달라. 군말 않고 쫙 들어왔어요. 사실 오라고도 안 했는데 8개월 동안 검찰이 갖고 놀았죠. 네. 내보내주지도 않고 프랑스에서 명의 박사학위 받으라고 오라 그러는데도 가지도 못하게 하고 부르지도 않고 검찰한테 나 좀 수사하지 말라고 2번이나 가도 기다려. 절차가 있는 거지. 이랬던 사람들이란 말이야. 그러는 동안에 점점 기존의 동지였던 사람들로부터 멀어지게 됐고 또 일부러 머리를 했어요. 왜냐하면 자기 때문에 송영길 묻었다 이런 말 듣기 싫으니까 그분들에게 압수수색 막 당하고 그러면 주변 사람들이 힘들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점점 소외가 돼가지고 여기까지 왔어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실제 당을 위해서 희생했던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 그 당을 위해서 몇십 년 동안 운동하고 이 당을 여기까지 끌어온 사람이 누구냐? 생각해보면 딱 답은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한 인식이 조금 더 활발하게 광주에서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현재 민주당에서 이 내세운 이 지역구 후보가 조 씨죠. 그분이 사실은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있다는 게 계속 더 드러나고 있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이 거물급 정치인이 와서 지금 현재 인천 발전한 것처럼 정말로 크게 발전을 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걸 여러분들께서 아시고 좀 도와주는 게 필요하다 이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광주 선관위에서 과태료 부과까지 시켰다는 소식 뭐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지금 민주당 후보가 토론에 불참해서 예, 선거 토론에 불참하고 있다. 이기고 있으니까 그게 부자 몸살인다고요. 이게 민주당과 맞는 정신인지 아마 광주면 우리가 존경하는 DJ 정신 또 노무현 대통령의 노무현 정신 이런 것들을 이어받아서 뭔가 새로운 정치를 하고 비전과 미래를 국민들께 던지고 설득해 가겠다는 게 민주당 아닙니까? 근데 광주에 있는 민주당 후보가 TV 토론에 불참한다. 이유는 그것도 당일날 건강상의 이유로 가지 않겠다.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됩니까? 당에서 그냥 둡니까? 그냥 후보의 개인 사정으로 그냥 이해하고 넘어가면 됩니까? 민주당이 이렇게 해서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후보 지금이라도 그것이 옳지 않다면 TV 토론 당장 나가서 선관위에서 과태료 부과받을 것이 아니라 실제로 국민들께 어떤 내용으로 본인이 정치를 하고 정책을 만들어갈 것인지 반드시 보여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민주당 후보는 TV 토론에 나가야 되는데도 안 나가는데 정말 나가서 유권자를 만나고 싶다고 하는 송영길 대표는 판사가 풀어주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방송에 나와 있는 아들, 딸 그리고 배우자가 직접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 상황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많은 분들이 댓글을 주시면서 정말로 우리라도 선거운동을 하고 싶다는 것 그리고 소나무당 관계자가 계좌를 올려주시면 후원이라도 하고 싶다는 이런 분들이 댓글이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 2,600분이 보고 있으니까 자 아들과 딸로서 먼저 딸이 먼저 말씀을 좀 하시죠. 지금 이분들이 정말 정치 고관여층으로 우리 방송을 보고 계신데 지금 광주에서 어떤 선거운동을 하고 있고 지금 송영길 후보가 어떤 지지자들의 지원과 응원을 받아야 되는지 말씀을 좀 해주시죠. 네, 저 카메라 보고 말씀드릴까요? 예. 네, 지지자분들께서 이제 어떤 일을 해주시면 좋을지 말씀을 드리자면 우선 이 송영길 후보가 서구 갑에 출마했다는 사실을 많이 지인분들께 알려주셨으면 해요. 특히 서구 갑에 살고 계신 분들에게. 그다음에 금일 인터뷰를 통해서 왜 이 후보가 소나무 당을 창당하여 서구로 출마했는지 그리고 이 현장에서 만난 유권자분들에게 계속 저희도 설명을 하겠지만 이거를 지인분들에게도 전화나 뭐 메시지나 이런 걸 통해서 왜 서구인지 왜 창당했는지 이거를 또 적극적으로 설득해 주시고 투표를 독려해 주시면 정말 큰 도움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자막에 확실히 이름이 송현주라고 나오고 송영길 대표 딸 이렇게 하니까 누가 나와서 방송한다 이렇게 확실히 인지되는 것 같아서 우리 제작진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송주환 님도 한번 우리 이제 유권자들, 시민들 그리고 대한민국 해외 동포들도 이 방송을 보고 계십니다. 여기에 아들로서 한 말씀 좀 해보시죠. 예, 먼저
저희 아버지에게 정말 많은 관심을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염치 없게 부탁드리자면 더 많은 관심과 응원이 정말 절실합니다. 노영희 변호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당의 후원금 문제도 있을 뿐만이 아니라 저희 아버지의 인지도 그리고 서구갑에 출마했다는 이 사실 자체를 알리는 것조차 너무 힘이 듭니다. 저희 가족이 그래서 최소한 다양한 방송에 출연하기 위해서 어떻게든 기회를 마련하고자 열심히 발로 뛰고 있고요. 그런 맥락에서 이 스픽스 채널을 통해 자리를 얻게 돼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그만큼 저희 캠프 입장에서는 토론훈 참여가 정말 절실했는데 저희는 후보가 당사자가 아니라면 직접 토론에 참여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지점이 많이 아쉽고 안타깝습니다. 만약에 송영길 대표가 옥중이 아니고 실제로 운동을 할 수 있는 상황에서 TV 토론을 했다. 야, 그 상상만 해도 얼마나 반향이 컸겠는지 제가 그림으로 그릴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민주당 후보는 토론 자체에 나가질 않았다. 이 얼마나 설명 안 되는 현실인가 이런 생각이 들고, 조금 전에 노영희 변호사가 말씀하셨던 것 중에 자, 송영길 대표가 이끄는 당이 소나무당인데 광주, 전남, 호남에서는 소나무당과 송영길이라는 인물을 연결시키지 못한다. 이것은 당 차원에서 굉장히 중요한 좀 마케팅 요소로 당장 뭘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답답하게 생각하는 게 바로 이제 광주에서 도대체 어떤 식으로 이 선거유세가 치러지고 있는지 제가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비례 후보들이 이번 금요일부터 가서 좀 네. 도와드리고 상황을 조금 개선시켜 보려고 하고 있는데요. 이게 의도적으로 이 소나무당하고 송영길을 분리시키려고 하는 다른 좀 여러 가지 외부적인 압력도 있는 것 같이 지금 느껴집니다. 근데 네. 이제 여기 그 댓글 주시는 분들 중에 이재명 대표가 너무했네. 민주당 왜 그 사람을 버려?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 부분은 또 조금 제가 정리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이재명 대표가 뭐 누굴 버렸다 안 버렸다 이런 측면의 상황이 아닌 것 같고요. 왜냐하면 이 대표도 지금 자기가 여러 가지 그 탄압을 많이 받고 있는 와중에 송영길 대표랑 같이 이렇게 되면은 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더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아마 판단들이 주변에서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조심하는 거지. 사실 뭐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뭐 관계를 절연했거나 끊었다거나 이제 이런 건 아니고요. 그 점은 송영길 대표도 저에게 제가 접견하러 갔을 때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의 기본적인 지지자들은 민주당 분들이고 송영길 대표 아까 파란 점퍼 입고 민주당 옷 입고 하는 거 봤잖아요. 이 가족들도. 그 고향을 우리는 벗어나지 않고 그분들을 배신하거나 이러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혹시라도 이제 뭔가 좀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하실까봐 제가 이제 오해 때문에 그 부분은 아니라는 걸 말씀을 제가 좀 드리고 싶고요. 어쨌든 지금 이제 이런 거 가지고 따질 때가 아니에요. 지금은 송영길이라는 사람이 왜 여기서 당선돼야 되는지, 송영길이라는 사람이 무엇을 어떻게 잘할 수 있을 것인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한테 정확히 설명드리는 게 필요합니다. 사실 호남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에 호남에서는 후보를 내지만 그 사람은 대통령을 하면 안 돼. 호남에선 표를 주지만 영남에서 나온 사람들만이 대통령이 돼야 돼. 왜? 그래야지 영남 쪽의 심기를 거스르지 않으니까. 이제 이런 얘기들이 계속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영남권 분이, 영남 출신 분이 대통령이 되더라도 그쪽은 챙겨도 호남 쪽은 안 챙기고 그러다 보니까 낙후가 되고 발전이 없었고 이랬단 말이죠. 그리고 호남 사람들이 너무 착해가지고 좀 이용만 당하고 있으면서 그동안 제대로 자기 목소리를 못 내는 경우가 되게 많았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송영길 대표는 이제 그 지역구 국회의원으로서 그동안의 노하우를 잘 살려가지고 그런 것들을 모두 타파하겠다. 본인이 그동안에 우선으로서 거물급 대표였기 때문에 본인이 할 수 있는 게 되게 많다. 방법도 알고 있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면서 광주 서구갑 이 지역구에 있는 여러분들께 읍소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정말로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사람들 중에 누가 가장 인간성이 뛰어난지, 누가 가장 유능한지 지금 당장은 안 보이지만 분명히 선거 끝나고 나면은 재판부가 풀어주거든요. 풀어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 사건은 내년까지 계속 가요. 이 재판은 길게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 송영길 대표가 나와서 선거운동 할까봐 사실은 안 풀어주는 것밖에 안 되는데 어쨌든 간에 송영길 대표 나와가지고 일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법 리스크라고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는 검찰권이 그런 식으로 기소권을 남용해가지고 함부로 하는 이런 것들을 없애기 위해서 우리가 이 당을 만들어가지고 지금 뛰고 있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정말 우리를 국회로 보내주시기만 하면 송영길 대표처럼 이렇게 억울한 상황을 만들어주지 않아도 되거든요. 그래서 송영길 대표가 나오면 총선 끝나고 나오면 정말 열심히 이 광주 서구갑을 위해서 일할 거라는 걸 좀 인식을 시켜주시고 따님 지금 할 말씀이 있으신 것 같으니까 아니. 제가 마이크 넘기겠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토론회 관련해서 공지성으로 하나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왜 광주로 출마했는지 왜 네. 서구 갑인지를 이어서 설명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말맞다나 이제 그 상대 후보께서 참석을 못하시는 바람에 너무 저희도 아쉬운 마음이 현장에서 컸습니다. 그래서 어제 저희 캠프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서 언론 초청 토론회를 제안드린 상황이고요. 그래서 제가 가장 최근에 본 이제 신문 기사로는 어쨌든 당신께서도 피할 이유가 이제 없으시고 다만 제3자가 참여하는 건 약간 이상하게 느껴진다라고 언급하신 적이 있고 그래서 오히려 상대편 후보께서는 뭐 옥중에서 저희가 촬영이 가능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뭐 컨퍼런스 콜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그 토론을 이제 진행하기를 원하세요. 다만 저희 캠프에서 한 가지 확인한 사실은 이제 사실 이거는 선관위 주최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언론 초청 토론회다 보니까 선관위께서는 이제 후보가 지정한 사람 또는 가족 등이 대신 참석하는 거는 괜찮다라고 이제 이야기한 상황이라서 네. 사실 이제 우리 후보를 제외한 기타 후보들은 모두 좀 긍정적인 의사 표현으로 받아들이고 있고요. 아쉽게도 첫 번째 선관위 주최 후보 그 토론회는 하지 못했지만 어쨌든 저희가 그걸 메이크업 하려고 이 참정권을 보장받지 못한 후보에게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이런 자리를 열심히 만들고 있다는 점 한번 네, 인폼 차원에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송영길 대표가 직접 참석은 못하지만 소나무당에서 광주 서갑 TV 토론 후보자로 누구를 내보냅니까? 아마 지금으로서는 주한이가 되기가 제일 네. 아드님이 이제 나가서 실제 토론을 할 가능성이 높다. 네, 이런 그렇습니다. 거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아버지보다 더 잘하시는 것 같아요. 따박따박하게 이렇게 하시는 모습이 피는 물보다 진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 방송을 하실 때는 말씀의 속도를 좀 더 높이면 네. 훨씬 더 잘 알아들을 수 있으니까 네.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거 좀 웃기지 않아요? 우리 전 대표가 말이 되게 느리거든요. 제가 이제 방송 중에도 참 두 분이 귀하다. 그리고 댓글로 트루스님께서는 송영길의 아들 봐라. 자식을 보면 부모를 안다. 독일 이모님께서는 아들 따님 너무 멋있어요. 송이송이님 송영길을 석방하라 이런 걸 계속 올려주고 계신데요. 어쨌든 이제 나태진님께서도 주한 든든합니다. 이렇게 이제 올려주셨습니다. 제가 이제 계속 말이 느려지고 있습니다. 미안하지만 송현주, 송주환 부모님 닮아 똑똑하시네요. 이렇게 해서 미니벨로님께서도 글을 주고 계신데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리고 미담님은 비례는 29번 찍자 이런 의견까지 여러분 하나하나 소중한 뜻을 담아서 오늘 방송 진행에 저희들이 반영을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아들 우리 송주환님 같은 경우에는 사진으로는 매스컴에 좀 많이 알려져 있더라고요. 방송은 오늘이 실질적으로 처음이죠. 예, 뭐 이렇게 카메라 인터뷰는 좀 해보셨겠지만 이제 출연해서 이렇게 토론하는 형식은 처음이신데 네, 그렇습니다. 원래 방송을 좀 하셨어요? 아니요, 제가 이렇게 극단적인 상황에 있어서 예외적으로 나오게 된 것이지 이전에 예. 방송 경험은 전무합니다. 예, 그 대단하시네요. 대단하신데 자, 그래서 어디 보니까 아들로서 이제 아버지를 호소하고 이렇게 다닐 때 제일 힘든 거는 어떤 거예요? 호소하고 막 다닐 때 실제로 그 지역구에서 외면도 하고 조금 야 민주당한테 왜 나왔어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전혀 없지는 않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예, 그런데 사실 우호적이지 않은 시민분들도 계시기는 하나 일부. 하지만 저희가 선거를 도운 적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네. 아버지께서 정치 경력이 기시다 보니 이제 서울시장 선거나 아니면 계양구에서 국회의원 선거 등등 저희가 도와드린 경험이 많이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의 그런 약간의 냉담한 반응은 그렇게 저에게 크게 낙심을 하게 하진 않고요. 네. 다만 가장 힘든 점은 이제 항상 모든 선거를 민주당 내에서 치러 왔었거든요. 왜냐하면 아버지는 정치 인생 내내 민주당을 떠난 적이 없으니까요. 그런데 이런 민주당의 지지가 없는 상태로 민주당 후보와 경쟁을 해야 하는 이 어려운 상황에서 아버지의 빈자리가 조금 더 크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아들로서 이제 아버지 선거 운동 하려면 아버지가 인천시장 했고 민주당 당대표였고 국회의원도 하고 뭐 관록으로 보면 뭐 상상 초월 수준이잖아요. 예. 근데 평생 집이 없었죠. 예, 맞습니다. 전세로만 살았잖아요. 예. 그러면 경제적으로 아버지가 변호사를 했으면 뭐 보통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유복하게 살 수 있고 이랬는데 게다가 이 외갓집도 되게 부자래요. 어찌됐든 이제 그런 이제 그 환경이 다른 친구들 또는 선배 후배들하고 좀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왜 우리 아버지는 꼭 이렇게 살아야 돼? 왜 우리 엄마는 저렇게 사는 아버지를 인정해주지? 이런 생각이 한 번도 안 들었습니까? 뭐
잘못된 입장에서 가끔씩 그런 생각이 물론 들 때야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말씀해 주신 대로 아버지가 정치를 하지 않으시고 돈을 버셨다면 그렇게 출중한 능력으로 엄청나게 많이 버실 수 있었을 테니까요. 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부모님을 존경하는 이유는 아버지께서의 그 진정성이 너무나 돋보이고 네. 또 아버지께서 여태까지 해온 정치적 행보가 저희 아들, 딸에게 너무 큰 울림을 주었기 때문에 네. 그 지점에서는 이제 아쉬움이 크진 않습니다. 네. 왜냐하면 아버지는 무력을 떠나서 항상 우리나라의 집 한 채를 갖는 것보다 전 세계를 무대로 활동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개인의 재산 축적보다는 국익을 대변하는 걸 좀 더 우선시하셨기 때문에 예. 우리나라가 잘 사는 게 우리 집이 잘 사는 것이다라는 자세를 주로 가지고 계셨고요. 그리고 아버지께서 벌어오시는 월급조차도 이제 분명히 세금이잖아요. 예. 그래서 국민 여러분들께서 힘들게 벌어주신 세금을 아버지께서 감사히 월급으로 받는 것이니 어떤 돈이라도 허투루 쓰지 말고 검소하게 살아라라고 항상 어머니와 아버지께서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 말씀을 들으니까 제가 좀 죄송하기도 하고, 저는 뭐 열심히 살고 있는 사람으로서 참 대단하시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솔직하게 좀 물어보겠습니다. 그런 송영길 대표가 자식들 이렇게 잘 키우고 오랫동안 정치를 해왔는데, 왜 송영길의 진가를 대중은, 국민은, 유권자는 여전히 모르고 있을까요? 그런 거 혹시 고민해 보셨습니까? 예, 일단 대표님께서도 지적해 주셨듯이 예. 아버지를 집중적으로 다뤄주지 않는 언론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예. 아버지가 아무리 많은 성과를 만들었다고 한들 아버지의 성과를 제대로 어필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주어지지 않았던 게 많이 아쉽습니다. 예. 그래서 아버지는 오히려 힘든 선거라도 더더욱 나서서 선거 운동 과정에서라도 여태까지 본인의 경력을 어필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셨기 때문에 네. 이제 선당 후사 차원에서 힘든 선거에 참여해야 할 상황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을 피하지 않고 최대한 적극적으로 나서셨던 것 같습니다. 예. 자, 언론은 그렇게 해서 아버지의 진가를 알려고 또는 알려주려고 하지 않았다라는 것, 자, 이해하겠습니다. 좀 더 제가 불편하지만 노골적으로 물어볼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 정치인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진가를 어떤 식으로는 적극적으로 알리고 국민들 설득해야 하는데, 네. 자, 이 일이 생기기 전에 지금 최근에 제가 발견하는 정치인 송영길의 진가는 네. 대선 후보로 손색이 없겠다. 그리고 공적 마인드, 또 애국심, 국가관, 이런 분이 없는 것 같은데, 그건 아버지가 뭔가 잘못해서 대중들에게 널리 알려지지 않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네. 어떻게 따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문제의식은 저희 가족도 10분 공감을 하고 있고요. 예.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제 마케팅 캐패빌리티의 좀 부족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게 뭐 스태프들의 문제 이렇다기보다는 일단 당신께서 조금 어렵게 말씀을 하시는 편이고요. 예. 언어를 이제 얘기할 때 뭐 저희가 소위 이제 뭐 미국의 뭐 트럼프 대통령이랄지 쉽게 말하는 정치인들이 많이 회자되곤 하진 않습니까? 네. 그러나 당신께서 평소에 인용하시는 어구라든지 그런 것들 조금 어려운 측면이 일단 있고요. 예. 그래서 그 저희 이제 보좌진 분들한테도 늘 조금 더 쉽게 말씀하실 것, 좀 더 친절하게 이야기하실 것을 많이 주문받았고, 네. 그게 이번 서울시장 선거 때 굉장히 많이 보완이 되었다고 생각이 네. 들어요. 사실 저희도 아까 주한이가 얘기했던 것처럼 선거를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근데 서울시장 때는 정말 팬덤이라는 게 형성된 걸 처음으로 피부로 느꼈고, 그 더불어서 이제 아버지께서도 훨씬 더 말을 쉽게 하는 계기가 되었어요. 더하여 이제 수많은 밈이라고 하죠. 그런 팬 아트 같은 것들이 막 생기면서 훨씬 더 친근한 이미지를 확보하게 된 결정적 계기라고 네.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더욱 이런 자리가 너무 소중하고요. 네. 이렇게 이제 후보가 다 말하지 못하는 걸 조금 더 쉽게 해석하고 설명하고 다시 말하고 또 다시 돌아보고 이런 기회가 점점 더 많아져야 이게 후보 스스로에게도 더 쉽게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사정작용이 된다 생각하거든요. 네. 이 능력이 조금 더 보완되어야지 당신께서도 조금 더 큰 정치인이 되실 수 있으리라 저는 믿어요. 근데 네. 이제 이거가 되려면 사실 여러분의 지금 같은 지지가 굉장히 절실한 상황이긴 합니다. 지금 아버지가 이제 시련기에 빠져 있지 않습니까? 또 극복할 수 있을지 없을지 두고 봐야 하겠지만, 이런 시련이 좀 전에 말씀하셨던 그런 약점을 보완하는 좋은 계기 또는 쓴 약이 될 것이라고 확신은 좀 하시나요? 그렇게 확신하고 그렇게 되게끔 만들어야 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사실 세상이 좀 밉지는 않습니까? 아버지 당대표 할 때 모든 사람이 와서 마치 대단한 사람과 함께 선거운동을 해줄 것처럼 하다가
소나무당의 대표로 그리고 영어의 몸이 되어 있는 옥중 생활에서 아들과 딸이 선거운동을 하는 이 현상을 보고 또는 이 사실을 알고 과거의 동지애가 남달랐던 사람들도 솔직히 좀 외면하고 있죠. 그 사실 아버지의 지인분들께서 얼마나 그런 호불호의 스탠스이신지 정확히 모르나 일단 그 검찰 탄압이라는 걸 정말 압수수색을 2번이나 당하면서 피부로 느껴서 예. 원망스럽지 않다면 거짓말이고요. 예. 정말 검찰 탄압이 진짜 이런 거구나. 검찰이 한 가족을 파괴하려면 이렇게 할 수 있는 거구나. 예. 이거를 사실 정말 피부로 많이 느꼈어요. 네. 근데 용산에 압수수색을 왔을 때 명절 바로 전날이었을 것입니다. 네. 제가 출근하기 직전이었는데요. 그때 갑자기 오전 7시, 8시 경에 막 들이닥쳐서 막 엄청 문고리 다 뜯어지고 막 난리가 났었어요. 막 너무 스태프들도 많이 오시고.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사실 억울함이 크죠. 정말 예. 민주당을 위해서 진짜 너무 주안에 도덕적으로 얘기한 측면도 있겠지만 국익을 우선시한 게 너무 사실이긴 하거든요. 저도 네. 어렸을 때 이제 아빠가 정치하는 게 원망스러워서 왜 정치하냐라고 많이 물어보기도 하셨는데 그때만 너무 대쪽같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그 어떤 시대 정신이 굉장히 깊게 박혀 있는 분 같았어요. 조금 더 제3자의 입장으로 바라봤을 때. 그래서 지금 상황이 원망스럽죠. 자, 지금 상황이 원망스러운 것은 이제 아버지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으로부터 이 세상을 구성하고 있는 제도 또 이 세상과 함께했던 과거의 동지 지금 현재의 기득권 정당 이런 것들이 다 함께 그렇게 작용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지금 하나 예. 말씀드리는데 지금 따님을 보면서 참 느낀 게 있어요. 이 따님은 사실 방송 출연 아드님보다 덜 했을 거가 네. 뻔해서 정말 귀한 레어 아이템인데 예. 이분 그 예전에 나온 짤인지 뭐 사진인지 소개에 생일이었다 그래요. 롤케이크 갖다 놓고 예. 친구들끼리 모여 앉아가지고 촛불 끄고 소원 빌어라 그랬더니 소원을 빌었어요. 물어보죠. 무슨 소원을 빌었냐 그랬더니 제발 월급 300만 원만 받게 해주세요. 아, 정규직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빌었다는 게 지금까지도 이 펜코에서 특히 이제 이분들을 발굴하는 과정에서 예. 드러났거든요. 그랬던 그분이 바로 여기 앉아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상당히 저는 오히려 놀랍고 아까 아버지가 솔직히 말해가지고 원망스럽다. 그 아버지 잘못이에요. 송영길 대표 잘못이에요. 누구를 탓하겠어요. 예. 본인이 다른 사람들처럼 여유롭게 혹은 유연하게 좀 타협하면서 살았으면 이런 일 벌어지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적당히 어느 정도 이렇게 사람들 기브 앤 테이크라는 게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런 걸 해줘야지 사람이 또 주변에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게 없다 보니까 여기까지 지금 오게 된 것이고 이 상황이 됐는데 여러분이 생각해야 될 건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히려 이거 극복해야 되고요. 언론에서 우리를 안 달아주고 우리를 안 불러주지만 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게 있습니다. 좀 전에 저한테 문자로 어떤 분이 안녕하세요. 소나무당을 지지하는 옥수동 이서방입니다. 네. 김어준 뉴스공장의 소나무 당원분들께서 매일매일 출근하셔가지고 왜냐면 거기는 20만 명씩 막 들어온다고 예, 하니까 예. 그 오전 뉴스공장 하는 시간 내내 소나무당을 지지해달라는 문자를 계속해서 댓글로 올리면 어떨까요? 만약에 예. 소나무당 사람이 2만 명인데 예. 2만 명이 계속 거기다 올리는 거예요. 20만 명 속에서. 그러면 사실 돋보이겠죠. 네. 그러니까 이런 방법을 제안해 주시는 분도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번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시련이지만 새로운 기회로 지금 발돋움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 이 2명의 이 훌륭한 젊은이들이 사회를 배우고 우리들도 같이 배우고 이런 상황을 오히려 이 옥중에 계시는 송영길 대표가 알면 차라리 정말 나도 이런 식으로 앞으로 좀 해야 되겠다라고 반성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지금 방송을 보고 있는 시청자 여러분들 이제 자식이 평가하는 아버지의 모습 거짓말 시킬 수 없지 않습니까? 애국심, 국가관 그리고 정말 공익을 위해서 헌신해야 한다는 걸 어릴 때부터 배웠다 그러는데 제가 송주환님에게 질문을 좀 드리면 그런데 송주환님의 아버지는 지금 현재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마치 뇌물을 받은 것처럼 마치 거대한 음모의 일종의 두목처럼 이렇게 감옥에 있단 말이에요. 예. 자, 그런 부분은 아들로서 자식으로서 어떤 느낌이에요? 일단 기본적으로 너무 안타깝습니다. 예, 그리고 무엇보다도 모든 언론이나 재판부나 검찰 측에서는 다 아버지의 죄목을 밝히려고 하고 있는 상황에서 예, 아버지를 과연 온전하게 믿을 수 있는가에 대해 의문을 품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네, 그러나 첫 번째로 말씀드렸듯이 저는 태어나서 여태까지 아버지에 대한 진정성을 바로 옆에서 보아왔고 예, 그 기간에 거짓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로는 검찰 수사 과정에서 아버지에게 얼마나 큰 탄압이 왔는지를 똑똑히 목도했거든요. 예, 예를 들면은 일단 구속 자체가 좀 많이 비합리적이었습니다. 예. 왜냐하면
처음에 검사가 구속을 시키려면 관련해서 다양한 증거를 가져오지 않겠습니까? 그럼 그것에 대해서 저희 변호인 측이 다 증거를 탄핵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판사가 검찰에게 다시 그런 증거를 가져오라라고 했고, 두 번째 보안에서 가져온 증거를 변호인에게는 한 번도 보여주지 않고, 즉 탄핵할 기회를 주지 않고 바로 네. 아버지를 구속시켰습니다. 예. 이것 자체가 일단 제가 봤을 때는 전혀 합리적인 상황이 아니었고요. 예. 두 번째는 이제 검찰에서 구속을 했을 때 저희 아버지에게 어떤 옥중 서신도 편지도 모든 접촉을 다 차단시켰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말씀하시길 전두환 때 아버지가 갇혔던 적이 있었는데도 그때도 이 정도는 아니었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네. 그래서 어머니가 그 영하 15도가 넘는 그 추위 속에서 검찰청 앞에서 어머니가 시위를 하셨어요. 네. 송영길 구속 부당하다. 옥중서신이라도 넣게 해달라. 이렇게 기자회견을 하고 시위를 하고 그제서야 이제 옥중서신 편지조차도 넣을 수 있게 된 거였거든요. 네. 이 모든 상황을 봤을 때 어떻게 검찰의 주장을 신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봐온 아버지의 그 모든 세월을 다 부정을 하고 있는 걸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노이묘사 지금 아드님이 하고 있는 이 얘기, 실제로 뭐 접견도 시켜주지 않고, 두 번째 검찰에서 구속 사유에 대해서 제출한 증거 자료를 변호사가 변론을 할 기회도 주지 않고, 이런 게 있을 수가 있습니까? 그게 바로 이제 검찰의 무도한 점이고요. 이 영장실질심사의 부적절한 부분입니다. 예. 사실 그런 일이 많아요. 그런 일이 정말 많습니다. 그 검찰에서 범죄 사실이라고 적혀 있는 중의를 법원에 내거든요. 그리고 자기네들끼리 날짜를 잡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루인가 이틀인가 남겨놓고 피의자 쪽에 연락을 해줘요. 예. 범죄 사실 니네가 가서 복사하고 싶으면 복사해 이러고 말아버려요. 그러면 우리가 가가지고 복사해봤자 그 증거들 제대로 우리들한테 보여주지도 않아요. 그런 상황에서 하루인가밖에 없는 시간 속에서 변호사들이 이제 이게 부당하다는 걸 다 뒤집어 엎어가지고 판사님들을 설득시켜야 되는 거예요. 네. 근데 그렇게 가지고 법원에서 설득이 되잖아요. 실질심사할 때. 그러면은 판사님이 이거 좀 이상하니까 보완하세요라고 말해요. 보완하세요라고. 검찰에다가. 그럼 검찰이 보완 자료를 내죠. 그거는 이미 실질심사가 끝나고 난 다음에 내는 거예요. 예. 그러면 우리한테 안 보여주죠, 당연히. 판사만 보는 거죠. 제대로 보완이 됐는지 안 됐는지도 모르고 실제 무슨 내용의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검찰이 변호인의 얘기나 피의자의 얘기는 안 듣고 판사가 그냥 둘이 알아서 우리가 판단해볼게 이렇게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식의 절차가 매우 부당하다. 이걸 꼭 알리고 싶고, 만약에 우리들이 소나무당에서 이번에 좀 잘 여러분이 도와주셔서 원내에 진입하게 되면 그런 부분들부터 하나씩 다 좀 정리를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지금 댓글로 이제 정치인들, 언론, 대형 유튜버 철저하게 외면하는 송영길, YAK님께서는 눈물이 난다. 이렇게 아드님 말씀 듣고 글 주셨고요. 그리고 소나무당 얘기하면 차단을 당한다. 이게 현실이다. 이런 분 의견으로 주셨습니다. 실제 그런지 우리가 확인할 수는 없고요. 주한님의 울컥울컥한 목소리에 눈물이 납니다. 나태진님 이런 걸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드님 응원해 주는 걸도 있고요. 변영재님도 예. 주한군, 현주양 힘내세요. 우리가 꼭 아버지 석방시켜 드릴게요. 예. 지금 송영길 선거운동하러 미국에서 갑니다. 화이팅입니다. 이렇게 해주신 분이 조남이 GAMBITOTBI면 갬비토비님이시군요. 주셨고요. 그리고 트루스님, CKT님, 김인숙님. 김인숙님은 소나무당 10명 국회로 간다. 이런데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인터뷰 도중에 느끼는 감정은 이렇습니다. 아버지가 빠진 다리에 자식이 직접 나와서 아버지를 대신 해주는 것, 어쩔 수 없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렇게 해야만 우리가 잘 모르고 있는 진실 한 톨이라도 전달될 수 있는 것이지, 이게 검찰이나 법원에서 하고 있는 행태만 언론을 통해서 접하고 있다면 우리가 얼마나 잘못된 사실에 갇힐 수 있느냐, 이런 느낌이 많이 들어서 이제 정말로 이런 자리를 잘 만들었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방송을 하면 이제 다시 광주로 내려가십니까? 예, 맞습니다. 광주로 내려가는 것이고, 지금 그 따님한테 좀 질문을 던지면, 지금 어머니는 지금 어떻게 해요? 남영진 여사는 지금 광주에서 계속 머무르면서 선거운동을 하고 계십니까?
네, 맞습니다. 선거운동의 아레나를 잠깐 말씀드리면 예. 사실 후보의 역할을 3파로 나눴다 보시면 되는데요. 이제 어머니께서는 좀 지역의 원로라든지 뭐 커뮤니티라든지 오피니언 리더분들을 이제 만나서 이런 상황을 소상히 설명드리고 이제 지역 사회에서 좀 움직임을 결집할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많이 해주시고 계시고요. 말마따나 이제 주한이는 조금 더 언론 관련된 역할을 하고 있고 저는 주한이를 풀리 서포트하면서 이제 그 명함을 정말 하나 나눠주는 일에 집중하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이제 단어를 선택하는 거 보면 영어도 좀 우리가 일반적으로 잘 알지 못하는 단어 선택도 하고 이런 걸로 보면 혹시 전공이 어느 쪽이신가요? 저는 미대? 홍대? 네, 저는 네, 전공 학사는 그 서양화를 페인팅 하셨고, 전공했었고 석사를 박물관학으로 예. 영국에 잠깐 다녔었어요. 영국에서 이제 공부를. 네네네. 그다음 네. 지금 현재는 그러면 직장이 어떻게? 네, 지금은 이제 아예 아까 400만 원 말씀하셨잖아요. 예. 사실 업계 특성상 그 돈을 달성하기 조금 어려워서 예. 몇 년 전에 큰 결심하고 완전 업종 바꿔가지고 지금 광고회사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광고에서 일하고 있으니까 네. 그래 광고 관련된 이제 용어를 쓰고 이렇게 하던데 노변 이거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오늘 이제 그 자녀 두 분을 통해서 송영길 대표가 갖고 있는 특징을 뭐 얼마나 깊이 알겠습니까만 지금 이렇게 이제 처절하게 전쟁하듯이 피눈물 흘리면서 하고 있다 이런 말씀. 그리고 아까 제가 이제 아드님이 눈물을 걸성걸성 할 때 조금 더 깊이 질문을 드릴까 하다가 이게 저도 통제가 좀 안 될 것 같아서 이제 이건 엄연히 이제 방송이니까 이걸 뭐 자극을 하거나 이런 것보다는 하여튼 그 현실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가려서 판단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 때문에 추가적으로 질문을 안 드렸는데 이제 이렇든 저렇든 자 총선에서 비례 후보가 몇 명이 당선이 돼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득표율이 일정하게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네. 자, 오늘 제가 공개되지 않는 자료를 보니까 소나무당에 대한 지지율이 생각보다는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전국적으로 그렇던데 이제 그런 것들은 지금 분위기가 좀 일고 있다, 바람이 불고 있다 이렇게 네. 현장에서 좀 느끼십니까? 네, 지금 광주도 저변에서 지금 끌어오르고 있는 걸로 제가 확인을 했고요. 예. 광주에 계신 분들이 저에게 전화를 많이 주십니다. 예. 네가 와가지고 한번 해봐라. 네. 지금 이분들이 바람을 일으키려고 좀 준비되어 있다. 송영길 제대로 좀 알리게 여러분들이 많이 좀 도와줄 수 있게끔 해달라 이런 얘기 하고 있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바람이 불고 저희 비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전에도 저한테 문자 보내주신 것처럼 그런 분들이 상당히 많이 내가 네. 요즘에 10명 이 소나무당 찍으라고 했어요. 내지는 정말 듣고 보니까 너무 이렇게 청렴하고 훌륭한 분이 없네요. 내가 반드시 여러분을 당선시키겠습니다. 이런 말씀하시는 분도 사실은 많고요. 저희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자체 조사도 해보고 전국적으로 지금 돌려보고 그러고 있거든요. 네. 봤더니 정말 생각보다 우리가 하도 언론에 안 타가지고 정말 저도 깜깜해서 너무 걱정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이 조금만 도와주면은 무난할 것 같아요. 이제 구체적으로 말을 못 하는데 무난해요, 여러분. 걱정하지 네. 않으셔도 되고요. 저희가 아까 펀딩하다가 펀딩 이제 정리했고 그것 때문에 상당 늦어졌다고 그랬는데 그게 나중에 3%가 안 되면 돈을 보전을 못 받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걱정을 많이 했어요. 이 집 식구들이 특히. 네, 예. 근데 어쨌든 이렇게 훌륭하게 잘 아들, 딸 잘 키우고 그다음에 부인하고 이렇게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니까 송 대표가 부럽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가장 기쁘게 생각하셔야 되고 주의하셔야 될 거는 3% 공세 조항이 있다는 겁니다. 무조건 3%를 이상을 당선을 시켜줘야지만 득표를 몰아주어야지만 펀딩했던 분들도 다 돈 돌려받으실 수가 있고 우리 고생한 분들도 다 알게 됩니다. 근데 이게 따로따로 떨어진 게 아니고 이 지역구 선거하고 이 전국 비례 선거가 같이 움직여져야 되니까 여러분께서 조금만 더 힘을 내주시고요. 지금 너무 잘 나가는 당에게 또 내 한 표 얹어주는 거는 가치가 10%밖에 안 된다 그러면 네. 우리한테 얹어주면은 2000%예요, 여러분. 천공이 좋아하는 2000%가 된다니까요. 예? 효용성을 한번 따져보시라고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우리를 믿으시고 여러분이 그동안에 지지해왔던 노영희, 여러분이 정말로 믿고 의지해왔던 송영길, 우리 나머지 손혜원 의원, 뭐 이 아들, 딸, 우리 정계한, 정계한 씨가 솔직히 여기서 무슨 지분이 있다고 스픽스에서 이렇게 밀어주겠어요. 이런 것들 한번 생각해 보시고 우리가 그동안 인생 헛살지 않았으니 우리를 한번 믿으시고 같이 믿으시고 대한민국을 한번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좀 도와주세요. 3%가 중요합니다. 소나무당을 홍보하는 건 좋은데 왜 갑자기 저를 끼워 넣어서 말씀을 하시는데 의리의 아이콘이니까. 예, 독일 이모님께서 슈퍼챗 보내주시면서 소나무당 꼭 이겨라 송영길 석방하라 이런 댓글 주셨고요. 그리고 이제 뭐 스픽스에 대해서 칭찬해 주시는 김송희님 감사 말씀드리고요. 안 좋을 때 인간성이 나옵니다.
전 민주당 열성 지지자지만 비례는 소나무당입니다. 이제 아유, 이런 분들이 고마워요. 점점 그런 분들이 정말 늘어나고 좋아요. 네. 있는 것 같고요. 많은 다른 언론에서도 소나무당을 홍보해 주기를 바란다 이런 글도 주시는데 그 보라님, 사카당님, 송갑철님, 아유 제가 읽어드리지 못할 만큼 많은 댓글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자 어떻게 생각해야 하느냐?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내가 비록 얼굴을 알지 못하지만 이런 분들이 실제로 송영길의 가치 정신을 본받거나 지지하기 때문에 많은 응원을 해주고 있다 이런 생각을 꼭 잊지 마시고 두 분 어떤 자리에서든 이번에 이겨서 노영희 변호사를 비롯한 많은 분들이 송 대표를 비롯한 많은 분들이 국회의원으로 입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는 그 입성이라는 목표가 아니라 더 좋은 정치를 만들겠다고 생각했던 그 초심이 여러분들을 훨씬 더 단련시키고 훈련시키고 그 과정에서 역량과 기량이 한층 더 쌓여갈 것이다 이런 생각을 드리면서요. 지금 3,600분이 들어와 있고요. 계속 지금 동접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승우님은 제 주위 다 소나무당 찍기로 했습니다. 오. 이런 말씀 주시고요. 그리고 아이고 저에 대한 감사는 하실 필요 없습니다. 노영희 변호사 그리고 송영길 대표가 열심히 하셨고 또 지금 변희재 대표가 전국 팔도 방송을 돌아다니고 있고 최대지 후보도 지금 목포에서 열심히 뛰고 있고 특히 권윤지 후보 같은 경우에는 펜코에서 안티페미니즘으로 선풍적인 바람을 불러일으키고 있더라. 한 사람 한 사람 손혜원 의원이 지금 만들어 놓은 이 복장 한번 여러분 보십시오. 복장이 야구 복장인데요. 야구가 갖고 있는 국민들에 대한 느낌, 신선함 이런 것들이 유니폼에서도 드러나니까 와 소나무당은 뭔가 바람을 확실히 일으킬 것 같은데 시간이 너무 없었다. 시간이 없었던 부분은 결국 유권자들이 자신의 권리로서 한 표 한 표로서 줄여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어떤 정당을 찍어야 한다 이런 것보다는 소나무당 정도 되는 정당 하나가 혹시 한 명이라도 국회에 더 들어가면 민주당 몇 명 몫을 해낼까요? 또 조국혁신당 15석, 20석 가까이 가고 있습니다. 그분들 너무너무 잘하셔서 계속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소나무당도 함께 몇 사람이 들어가서 정치를 한다면 어떤 일이 대한민국에서 펼쳐질까? 현장에서 죽기 살기로 뛰지 않는 정치 너무 많은데 민주당 몸살이는 사람 너무 많은데 그런데 노영희 변호사, 변희재 대표 그리고 손혜원 의원, 정철성 변호사, 권윤지 후보 그리고 김도현 전 베트남 대사 같은 분이 네, 정다은 네. 직접 국회의원으로서 뛸 때 이 사람들이 얼마나 현장에서 자기 몸을 던져가면서 정치를 할 것이냐 이런 생각을 하면 제가 소나무당의 가치는 스픽스가 특별한 인연이나 관계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 발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정당이 아니냐. 정말로 엉클어져 있고 정말로 대책 없이 돌아가는 대한민국을 바로잡을 수 있는 정당이 소나무당 아니냐라는 생각 그리고 그 생각에 동의하는 많은 분들이 응원도 해주시고 박수도 보내고 지지도 하고 또 당원 가입도 한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 이 인터뷰가 소나무당이 끝이 나거나 홍보를 해주는 단순한 출발이 아니라 한국 정치를 바꾸는 기폭제가 되는 정말로 중요한 시점이 되기를 바라면서 제가 마지막으로 노영희 변호사께 좀 여쭤보고 싶은 것. 지금 그래도 비례대표 정당 지지를 결정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한번 호소 좀 해주시고 두 분도 좀 준비하셔서 정말 이 자리가 마지막이다. 우리가 시민과 유권자와 국민을 만날 수 있는 마지막 자리라는 생각으로 한 말씀씩 부탁드리고 노영희 변호사가 먼저 출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요즘 선거 때문에 사실 많은 분들 의사결정하시느라고 힘드실 거고요. 피로감도 많이 쌓여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역구 후보는 이미 어느 정도 저는 판세가 정해져 있다고 보고요. 지금 가장 중요한 건 비례입니다. 비례는 여러분들이 찍는 만큼 돌아옵니다. 이게 사표 걱정하시는데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게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추진하게 되면서 옛날에 병리평처럼 뭐 없어지는 표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도와주시면 그 퍼센테이지만큼 이 소수당이 진입을 하면서 효능감을 가지는 정치를 할 수 있게끔 됩니다. 그러니까 특히 지금까지 뭐 이제 와서 이 막판에 그동안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눈치 보고 있다가 이제 와가지고 윤석열 타도하겠습니다. 뭐 헌법으로 개헌해서 내려놓게 하겠습니다. 이거 의미가 없습니다. 헌법 개헌해가지고 어떻게 그 사람 내려놓습니까? 개헌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그거보다는
법률권을 200석 이상으로 만들어줘가지고 실제 힘을 가지고 대통령이 거부권을 남용하지 못하도록 도와주는 게 바로 그게 바로 정치의 시작이거든요.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좀만 신경 쓰시면 대한민국 정치가 완전히 바뀌고 완전히 발전할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내 표를 사표를 만들기 싫으면 지금 찍으십시오. 특히 여러분들 지금 기억나는 비례후보 누가 있어요? 우리 같이 작은 당에 수많은 사람들 다 기억해요. 1번 누군지 2번 누군지. 여러분들의 한 표가 가장 가치 있게 쓰여질 수 있는 당이 어딘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우리 같은 행동대장 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눈치 보고 몸살이는 그런 사람들보다는 우리처럼 보통 사람들, 시민들, 서민들이 주축이 돼서 움직이는 이런 정당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여러분들이 전부 다 엘리트예요? 아니잖아요. 대한민국은 엘리트가 이끌어 나가는 것보다는 한 명 한 명 국민들이 정치식이 높고 훌륭하기 때문에 여기까지 발전해 왔거든요. 바로 여러분이 그 주역이고요. 비례 후보를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실이 맺어진다 생각합니다. 여러분 29번 이구동성 소나무 당이고요. 이 나라를 구하는 소나무 당이고요. 송영길 대표를 위시해서 우리 다 합쳐서 10명 모두 국회 입성해서 효능감 있는 정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무조건 승리한다.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이구동성 소나무 화이팅! 이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이제 송현주님이 하실 때는 본인이 오늘 준비해 오셨던 거. 자, 이걸 보여드리고 싶습니까? 반대쪽을 보여드리고 싶습니까? 둘 다 보여주세요. 네. 자, 네. 자, 들고 이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옆에. 예. 네. 오늘 이렇게 불러주신 스픽스 채널과 시청자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이렇게 보면 되는군요. 예. 준비해온 말을 하나 하겠습니다. 예, 예. 사실 이렇게 아빠 대신에 가족의 선거운동을 하게 되면서 많은 걸 좀 느끼게 되었는데요. 평소에 우리가 당연히 누리던 발언의 자유, 참정의 자유, 선택의 자유를 잃는 것을 눈앞에서 보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이 솔직히 정말 고통스럽지만 이러한 상황을 직시하고 이겨내기 위한 저희의 노력, 그리고 송영길 후보, 아버지의 노력이 작금의 현실을 극복하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채널에 계신 시청자분들도 모두 같은 마음이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팀 송영길이 되어서 이 송영길 후보 당선을 통해 민주주의 공화국을 다시 회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 우리 송주환 님도 좀 해주시죠. 예. 노영희 변호사님께서 소나무당 어필을 충분히 많이 해주셨고 저희 누나는 지금 작금의 상황을 잘 짚어주셨으니 그러면 저는 왜 아버지가 광주에 출마하셨는지를 좀 더 어필을 하도록 자, 하겠습니다. 본인도 준비한 아버지 그걸 좀 들고 하시죠. 예. 네. 광주 이제 광주 큰 정치입니다. 예. 예, 맞습니다. 이제 뒷면은 누나 거랑 똑같이 예, 예. 이렇게 있어서 저는 아버지 얼굴이 나오는 예, 예. 이 모습을 보여드리며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닮았나요? 예. 예, 훨씬 낫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가끔 시민분들께서 인천에서 정치를 하다가 왜 광주로 내려왔냐라는 이제 의문을 많이 제기해 주셔서 이 자리를 빌어 좀 더 확실하게 설명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아버지는 언제나 광주와 함께 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애초에 학교부터 중흥초, 북성중, 대동고등학교를 졸업하셨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5.18이 터지기 직전 바로 전날에 이제 광주 계엄군을 규탄하는 시위를 벌이다가 이제 광주 시내 고등학교 최초로 이 시위를 주동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은사님과 다른 학우들이 어떻게 상태가 흘러가는지 모르니 일단 몸을 피해라 라고 해서 여수로 잠시 피신을 했다가 다음날 광주가 봉쇄되어서 다시 돌아갈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도청에서 발생한 모든 이야기, 특히 아버지의 가장 친한 친구였던 전영진 열사께서 이제 오른쪽 머리에 총을 맞았다는 사실을 듣고 지금까지도 이제 함께 하지 못했던 죄책감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제 죽은 자의 앞에서 산 자의 부채감이랄까요? 이런 부채감을 늘 갖고 아버지는 정치에 임하셨습니다. 대학생이 되어서는 연세대학교 총학생회장이 되어서 가장 시위에 앞장섰고요. 졸업한 이후에는 노동자 인권 변호사로서 활동을 하다가 전 김대중 대통령의 부름을 받아서 인천 계양구의 지역구를 받았던 것이었습니다. 당시 계양구는 인천시에 소속되어 있었고 이 지역구는 분명 보수적인 색채가 있었던 곳이었습니다. 저희 아버지라고 해서 왜 고향에서 정치를 시작하고 싶지 않으셨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대중 대통령께서 그곳을 지정해 주셨기 때문에 그 부름에 따라서 이 20년이 넘는 아버지의 정치 생활을 다 바쳐서 인천 시민 유권자분들께 진정성을 인정받았던 것이었습니다. 그 과정에서도 왜 호남이 인천에 와서 정치하느냐라는 모진 핍박도 받았습니다.
그렇게 민주당의 지역구를 만들어내었으나 민주당이 위기에 빠지자 선당 후사의 정신으로 이 젊음이 담긴 지역구를 반납하고 이제서야 돌고 돌아 광주인 고향으로 내려온 것입니다. 이제서야 5.18의 정신을 되새길 수 있는 고향으로 내려와서 아버지의 정치를 다시 시작하고자 하려는 곳입니다. 이러한 아버지의 뜻을 여러분들께서 많이 소문을 내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왜 서구갑인지를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제 민주주의의 심장은 광주이고 광주의 정치 1번지는 서구갑입니다. 서구갑에는 김대중 정신이 있는 김대중 컨벤션 센터와 5.18 세계의 단체 그리고 5.18 기념재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광주시의회가 있어 정치 1번지일 뿐만 아니라 광주 통합청사가 있어 행정의 중심지이기도 합니다. 저희 아버지는 호남 주자 중에서도 아주 경륜이 높은 사람일 뿐만 아니라 김대중 정신을 계승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오선 의원의 정치적 경륜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인천시장 재직 경력도 있고 민주당 당 대표까지 역임했었습니다. 이렇게 광주와 민주당의 중심에 있었던 분이 바로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이 역량을 최대한 발현할 수 있는 곳이 광주 서구갑이라는 판단에 광주 그리고 서구갑에 출마한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서 많이 퍼뜨려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여러분 눈물 납니다. 들어보시면 어떻습니까? 야, 정말 아들이 대단한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30대 초반의 청년이 대단하다. 이런 사람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짊어지고 나갈 그날을 기다리면서 저희 같은 기성세대가 얼마나 많은 반성과 성찰을 통해서 젊은이들에게 길을 열어줘야 하는지 저는 그런 걸 느꼈습니다. 민주주의의 꽃 선거입니다. 민주주의는 또한 말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다른 의견을 함께 들을 수 있는 공간을 법이든 제도든 규율이든 또는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공동체의 가치를 위해서 누구든지 말할 자유를 줘야 합니다. 총선에 출마한 후보에게 말할 자유를 주지 않는 현실, 그래서 그 말할 자유를 아들과 딸, 배우자가 직접 나와서 유권자들을 만날 수밖에 없는 현실. 우리 민주주의는 아직 멀었다고 생각합니다. 스픽서가 여당과 편견을 가지고 소나무당을 더 지지한다거나 송영길 후보에게 의리를 과시하거나 이런 것이 아닙니다. 왜 우리는 소나무당이 하고 있는 얘기를 듣지 않으려고 합니까? 왜 소나무당이 뭔가 정치를 하겠다고 하면 안 찍어주면 되지? 굳이 그 행위 자체를 막으려고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금 현재 권력이 그렇습니까?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사법부가 그렇습니까? 아니면 저희들처럼 언론을 만들어가고 있는 유튜버들이 그렇습니까? 우리 정말 이렇게 해서 살아야 할 것 아니다. 그래서 저는 소나무당이 가지고 있는 가치를 여러분들께 조금이라도 전달해 주는 것. 최종 판단은 시민 여러분, 유권자 여러분, 위대한 국민들이 판단하시기 전까지 말할 자유를 보장해 주자. 말을 통해서 생각을 들어보자. 그리고 판단은 마지막 유권자들이 하는 것이고 주권자들이 내리는 것이다. 이것 때문에 오늘 특집 인터뷰를 편성했습니다. 긴 시간 세 분 좋은 말씀 주셨고요. 그리고 이 순간에도 3,200분이 전 세계에서 직접 댓글을 올려주고 응원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스픽스에 대한 응원보다는 지금은 소나무당을 이끌어가는 몸과 마음을 모두 던져서 하고 있는 이 소나무당이 대한민국을 더욱더 발전시키는데 여러분 응원의 박수, 큰 격려의 말씀을 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오늘 특집으로 마련한 인터뷰 모두 마치고요. 세 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시청자 여러분들도 남은 시간 더 행복하고 의미 있게 그리고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주인공으로서 여러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